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평소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높죠. 이 호흡기 쪽 관리 더욱더 필요해진 상황이고요. 시야 역시 뿌옇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미세먼지 가득했던 지난해는 어느 정도 지나갔고요. 올해는 가시거리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에 대한 믿음은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 확보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오늘 1부 순서 생생부동산 클리닉 여러분이 전화 주실 번호부터 고지할게요. 02-2077-6330번 연락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혹시나 문자로 남겨주실 분들을 위해서 문자 번호도 고지하겠습니다. 02797-0300번 무료 문자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저희가 이분을 모셔왔어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이윤환 대표 모시고 저희가 물론 전화 상담도 진행하긴 하지만요. 그 밖에 정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들을 놓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핫 키워드는 무엇일지 일단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장기간 소외됐던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과 거래량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분양, 경매 시장에서 모두 중대형 아파트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9달째 동결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움직임에 따른 부동산 투자 방향을 짚어봅니다. 오랫동안 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많이 낮아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또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 부분 좀 짚어주시고요. 중대형 아파트, 그렇다면 이 투자를 했을 때 타이밍이 언제가 적합할지도 좀 언급해 주세요. 네. 자, 일단은 중대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네. 너무 없었기 때문에 네. 집을 팔고 싶어도 또 못 파셨던 분들에 대한 부분 하고요. 또 금액이 너무 빠졌어요. 네. 그래서 반값 아파트라는 쪽으로 이렇게 반값으로 이제 가격이 내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버블7 지역의 중대형 집값이었거든요. 그래서 되팔고 싶어도 너무 옛날 과거에 높은 가격 대비해서 너무 빠져서 그것 때문에 차마 팔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집값 상승률로 봐서는요. 통계로 해서 2013년 9월부터 또 10월이죠. 정확히는 10월부터 10월을 정점으로 약간 이렇게 내리막을 걸었었지만 12월 이후로 1월부터는요. 비록 그 큰 폭의 상승률은 아닙니다. 네. 일단은 상승을 했다는 것 하나만이라도 일단은 좀 분위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이지만,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래가 거의 없었거나 예전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낮았던 부분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네. 이렇게 단위 상승률 자체가 1% 안쪽에 0.06%의 굉장히 작은 상승률이지만 거래량이 좀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그런 느낌은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올 초만 비군에서 가격 상승률로 이어질 것이냐 보다는 올 말까지 해서 꾸준히 어느 정도는 오름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요. 매도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순차적으로 기다렸다가 네. 좀 매도를 하시는 쪽이 좋고,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어떤 투자 방향 속으로 워낙 집값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대형 평형으로 접근하는 건 어떠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예요. 왜냐하면 네. 전체적인 시장에서 대형 아파트에 대한 기조, 자꾸 이제 어떤 핵가족화 시대에서 1, 2인 가구수의 증가와 자꾸 이렇게 분리되는 세대수를 따진다면은 중대형 아파트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조금 오히려 내놓고 중소형 아파트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이라면 투자적인 마인드에 접근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단지 가격 상승률 측면에서 너무 큰 폭으로의 그 오름세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라면 이번 올해를 놓치지 말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경매를 시장을 봐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네. 뭐냐면 거의 한 낙찰가율이죠. 이제 낙찰가율이라는 건 감정평가에 대비해서 낙찰이 얼마에 되느냐인데 통계적으로 이 대형 평형이 80%에 미치지 못했었어요. 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1, 2월 특히 이제 2월 달에 80% 이상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중대형 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마저도 사실은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버블 세븐 지역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이제 그 중대형 평형이 이제 가격이 이제 내렸던 부분 중에서 거래량을 보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늘었느냐라는 부분이 이게 가격이 올라서 줬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2분기 또 3분, 4분기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대책 발표 이후에 특히 이제 그 중대형 평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 속에서 이렇게 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대형 평형이 전세 금액도 밀어 올려주고 이렇게 거래량이 좀 늘어가면서 올해 좋은 방향이라면 좀 매도 타이밍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일단 중대형 시장에서는 분위기 쇄신이 나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지만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로 인한 상승을 매도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좀 더 중대형 평형이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금리 변동에 따른 부동산 투자 방향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한 2008년도였나요? 금리가 5% 정도였어요. 근데 네. 올해까지 봤을 때 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네. 투자 방향 역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금리를 놓고 투자라는 종목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네. 옛날에 이제 주식 투자의 대가 20세기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달걀 이론을 세워가면서 예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금리가 정점일 때 또 저점일 때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느냐라고 네네. 이렇게 이론을 발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정점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강으로 갈 경우에 일단 우선 금리 정점이 예를 들어 2008년이라 아까 5% 정도 금리라고 했을 때 거기서 계속해서 꾸준히 내려갔을 때 이제 하강 시점으로 본다면 예금을 중단하고 채권으로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지금처럼 꾸준히 계속해서 바닥을 치는 쪽으로 네. 저점으로 금리 저점 시대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 5월 달 이후로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2.5%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시기적으로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또 한 번 그 금리라는 부분이 기준 금리가 추가 조금 인하. 추가 인하라는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 저점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채권을 매도하고 부동산을 투자하라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반대로 금리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로 간다면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을 투자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이제 또 정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는 주식을 매도하고 예금을 돌려라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이론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시대적 상황에 20세기 전체를 놓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흡사 지금으로 봐서도 21세기인 상황에서도요. 굉장히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언제냐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금리가 이제 저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매도하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올 상반기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방향성 있게 투자를 잘 하시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 금리 부분에도 비춰봤을 때 이 대표님께서 늘 얘기해 주시는 올 상반기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하반기 쪽으로 매도 타이밍 잡아보자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키워드, 탑 키워드는 무엇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주거, 상업, 문화, 복합 개발 사업인 한국판 록봉게일스 구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낙후된 도심을 중심으로 규제 최소지구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후보지 선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판 룩봉기, 제가 일본에 갔었어요. 이 룩봉기 또 구경을 했는데 관광객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거든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도 이런 개발 계획이 잡힌다면 네. 지역의 어딘가도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굉장히 궁금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일본의 롯본기 과거를 봤을 때는요. 도심지 내에서 굉장히 슬럼화된 곳을 재개발을 한 곳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입지 규제를 최소 지구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에 도심 노후 주거단지 및 역세권을 이렇게 놓고 보는 부분이고요. 규제를 이제 완화를 한다. 뭐 여러 가지 건물 용도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범지구를 지정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그야말로 일본의 롯본기 힐스, 대한민국의 롯본기 힐스에 버금가는 곳이 어디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곧, 랜드마크. 예, 그렇죠. 네. 이게 곧 어찌 보면은 투자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미래를 예측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예상되는 예, 후보지가 있을까요?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국반 롯본기 힐스 후보지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이미 언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빠르죠. 그래서 용산구의 후암동 일대가 됐고요. 이제 중구의 신당동 일대, 그리고 동대문구 청량역 일대, 그리고 구로구의 대림역 일대를 하고, 그리고 인천의 주안역, 제무포역 일대, 이렇게 후보지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용산구 쪽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용산구. 회사에서도 가깝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용산구는 자연스럽게 어떤 테마적으로요. 일단 미군 기지가 이전하고 또 거기에 이제 민족공원이 들어서면서요. 또 이제 국제업무 지구가 지금은 좀 삐거덕거리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향후에 두면 둘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 중에서 후암동 일대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 방향을 삼아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민을 조금 해결해 드린다면 세미나에 오시면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좀 투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일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시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내가 가진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전략 한 번에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가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인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외경제와 부동산 실전 전략을 공개합니다. 3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쪽입니다. 02797-0300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대외 경제와 부동산 실전 전략, 또 앞서 금리 부분까지 다양하게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지나요? 지금 처해진 상황, 부동산 시장은 일단은 대외 경제, 해외 경제를 알고 가야지만 네.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세 디테일하게는 어떤 종목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 부분을 따져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꼭 대외 경제를 알고 한국 경제 상황, 그리고 2013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찝어드리는 부분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중에서 디테일하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냐라는 것까지 이렇게 다루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3월 1일 3일절이죠. 네. 예, 그래서 독립을 내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답답해졌던 분들은 정말 그 독립만세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가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번 부동산 고민에서 독립시켜주겠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비치셨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궁금한 점 다 여쭤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이렇게 정책 관련된 키워드들,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 동안 역시나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 전화 상담 주신 분들 많은 연락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연락 주신 분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오래 기다리셨죠? 아, 예, 아니에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하셨어요? 아, 제가
하남의 신장동에 있는 네네. 한국 아파트를 좀 오래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네. 네, 제가 이걸 좀 매도를 해서 네. 네, 갈아탈까 하는데 이거를 언제쯤 팔면 손해를 많이 안 보고 팔 수 있나? 현재 그럼 이 처음 사셨을 때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가요? 아니요, 제가 샀을 때는 산 지는 좀 오래돼서 네. 이게 손해를 보는 금액은 아닌데요. 아, 네. 네, 금액은 아닌데 이제 갈아타려고 할 때 예전에 좀 많이 올라갔던 것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손해는 아니지만 사실 마음상 심적으로 봤을 땐 올라갈 때 못 팔았기 때문에 좀 네. 서운한 부분이 있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남시 한국 아파트 앞으로 추가 전략,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저희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하남 시의 이제 신장동에 위치한 한국 아파트예요. 네. 지금 세대수가 한 850세대 되고 96년도에 입주를 했단 말이죠. 네. 자, 이게 이제 16평에서 24평까지 소형 평형으로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 아파트예요. 네. 자, 일단은 지역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 하남시청 근처에 네.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밀집된 구역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역에서 인기는 당연히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집을 이렇게 사려는 수요자들이 네. 과연 경쟁적으로 이쪽을 사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릴 것인지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 근처에 지금 이미 그 덕풍지구라는 곳으로 해서 주거 지역이 네. 생겨났고요. 네. 또 그 위쪽으로 하남 미사지구가 이제 들어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저 거기뿐이 아니고 네. 그 아래 그 간북지구라든지 가밀지구라든지 네. 이 근처에 포진될 수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 단지만 하더라도 네. 멀게는 위례 신도시까지 해서요. 전체적으로 10만 가구가 넘어요. 아. 자, 이런 부분이 사실 아킬레스고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죠. 네. 네, 매매 금액이 지금 한 뭐 20평대라고 한다면은 네. 일단 1,100에서 1,200 정도가 될 거예요. 한 3.3 제곱미터로 네. 따진다면. 네. 근데 전세가 거의 2억에 육박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전세 비율이 뭐 70%에서 80%로 지금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매매 금액 상승으로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실례로 어디를 들어보면 좋으냐면요. 네. 그 수원 아래쪽에 네. 보면은 그 주거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뭐 동탄 1기 신도시라든지 동탄 2기 신도시 네. 또 그 수원 아래쪽에 병점이라든지 영통지구 이런 쪽이 있어요. 네. 여기는 그야말로 거주 수요자들이 많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이렇게 생활권이 이렇게 꾹 자리 잡힌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네. 근데 이쪽 부근에 있는 그 전세 비율이 거의 90%까지 간 곳도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2천인데 전세 금액이 2억까지 간 곳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사는 기준은 어떤 부분이냐면 네. 이 근처에 나타나고 있는 택지지구, 특히 이제 그 동탄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11만 가구가 들어선단 말이죠. 네. 그럼 내 집 마련이라는 축에 선다면 일단은 전세로 머물다가 네. 내가 갖고 있는 청약 통장을 아껴서 그런 쪽에다가 가려는 그런 수요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매매 금액은 그대로 이제 또다시 전세 금액만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이쪽 벌써 실수요자가 풍부한 수도권 이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네. 지금 하남 같은 경우가 꼭 그런 경우랑 좀 비슷한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물론 지나고 나면은 5호선 연장이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주거 환경 측면에서는 이런 구시가지가 해더라도 좀 상대적인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싸기 때문에 좀 사려는 분들이 좀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 부분은 오히려 다른 데 빼앗기는 부분 때문에 가격은 정점이 될 것이다예요. 그래서 매도 타임을 본다면 네.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 시점상 거래량이 이제 증폭이 되는 시점으로 보면은 사실은 올해 말이 그 정점이거든요. 올해 말이요? 절정. 예. 네. 근데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론가 가실 때 또 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걸 또 살펴보면서 그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지금부터라도 네. 내가 가야 될 그 주거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후에 네. 그리고 나서 올 말까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네. 좀 뒤바꿔서 한다면 사실은 올 상반기 내에
내가 좀 거처를 옮겨야 될 곳을 매수를 먼저 하고요. 집에서 융자를 조금 받더라도 네. 그러고 나서 올 하반기에 매도를 하는 게 그게 매도매수라는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좋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네. 제가 어디 가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혹시라도 그런 후보지가 또 있으면 다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 와서 네. 후보지 세 곳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좀 전망이 밝느냐, 집값이 안 떨어지겠느냐, 집값이 오르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질문을 구해보세요.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전화 네. 참 잘 주셨는데요. 앞으로 네. 또 새로운 투자처 찾으실 때 한 번씩 연락 주시고요. 이 네. 매도 타이밍, 이 현재 부동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하반기 쪽이 낫다라는 답변이셨습니다. 도움이 네,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분 고민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저 어떤 고민이세요? 아, 제가 저기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네네. 제가 그 오지역이라고 지금 재개발 지역이라고는 하는데 네네. 다세대 주택을 제가 지금 8년 정도 매입한 지 됐는데 8년이요. 네. 네네.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혹시 그럼 시기가 번지수 일러주실 수 있으세요? 아, 244에 87번지요. 244에 87번지 가지고 계시고 한 8년 정도 가지고 계신 이 불광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맞으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넘겨드릴 테니까요. 얘기 한번 자세히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불광 5구역에 이렇게 빌라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네. 지금 굉장히 답답하죠? 네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게 뭐 된다고 했다가 또 지금 흐지부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일단 불광 5구역이라는 지역으로 봤을 때는요, 네. 위치가 굉장히 뛰어난 곳이에요. 이 불광역이 이제 3호선하고 6호선의 그 더블 역세권이고, 네. 이 근처에 새 아파트만 나타났다 하면은 많은 수요자들이 밀집되는, 지금 가격도 어느 정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업성하고 사업 속도거든요. 네. 근데 사업 그 속도 면에서 2005년도에 추진이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2010년에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네네. 자,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 이후로가 문제예요. 그래서 비대위가 출범이 됐고 비대위 측하고 이 조합 설립 취소 소송으로 인해서요. 계속해서 올라가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결론 나느냐가 이제 문제긴 하는데 문제는 어떤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분위기상 다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매도를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지금 8년 전에 구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 원래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었던 2008년에서 2010년에 이거를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이유는 계속해서 거래가 없다면 가격은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재건축에서 재개발 구역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두 가지인데 우선 나중에 관리 처분됐을 때 평가액보다 내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조합원 분양 금액이 일반 분양 대비해서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좀 싸게 내가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처럼 사업이 오래된 곳 같은 경우는요. 조합 설립 이후에도 관리 처분 단계까지 해서 계속해서 좀 난항을 겪을 거예요. 비대위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자, 그런 부분하고 또 조합원에 대한 그 분양 금액 자체가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업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중에 비례율을 떨어뜨리고 조합원에 대한 추가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오래 가면 갈수록은 사실은 좀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번 만약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분위기가 워낙 지역이 괜찮기 때문에요. 바람 한 번 타면 조금 거래하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때 일부러라도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 시점은 나중에 또 될 수 있거든요. 입주 한 뭐 1, 2년 전이라도. 그때를 삼아서 하는 것이 투자라는 게 기간 대비 효율성이 높아야 되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임이 좀 벌어졌다 그러면 그때가 맞는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아직 네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야 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으로서는 매도가 더 낫다라는 의견이시니까요. 한번 참고하고 움직여 보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일부 순서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가 함께해 주셨네요.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지난해부터 건설업계에 공공공사 입찰 제한 조치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담합 또는 뇌물공여에 따른 제재로 마땅히 근절해야 할 대표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우건설이 앞으로 2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상북도청은 지난달 계약심의회를 열고 대우건설을 부정당 업자로 지정, 오는 2016년까지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의 전 임원이 경상북도청 신청사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행법상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공공사 비중이 큰 대우건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제재로 예상되는 매출 감소액이 3조 6,023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43.5%에 이른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우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법원이 제재 유예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자원공사와 조달청, LH에서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장은 한숨을 돌리더라도 결국 받아야 할 제재인 만큼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간 쪽의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 쪽의 수주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처럼 그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 제한이 되면은 그 중견 업체를 비롯해서 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찰 제한 처분으로 정부나 지자체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는 20여 곳.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포함돼 소송이 마무리되는 2, 3년 뒤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존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를 내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존주택으로 입주 대상자가 희망주택을 찾아 SH공사에 신청을 하면 SH공사에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서울시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유재산 가운데 민간에게 활용 가치가 높은 토지 10필지를 공개 매각합니다. 서울시는 종로구 지봉로 13가길 등 시 소유 부지 10필지 1,807.95제곱미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여러분이 관심 가지실 만한 매물 정보들로 알차게 꾸려져 있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관련 문의사항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저희 또 하나의 정보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죠? 네, 일단 강북에서 가장 활발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마포구로 가볼 텐데요. 특히 2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을 도보로 2분에서 7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면서요. 개발 계획뿐만 아니고 향후에 충분한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지역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포구 쪽 초역세권 매물 정보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양팔석 대표께도 여쭤봐야겠죠. 부동산 슈퍼맨답게 오늘도 S자를 가슴팍에 새기고 오셨는데요. 어떤 키워드 전해드릴까요? 네, 서울에서 1,000만 원의 소액 투자로 투자가 가능한 곳. 그러면서도 허접한 매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강남 4구 중에 강동구인데요. 미래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도 높은 수익형, 차익형 모두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수익 차익을 노려볼 만한 매물 정보로 꾸려오셨군요. 자, 그럼 양팔석 대표의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정보일지 열어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도보 4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0년 8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4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9,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은 8,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역세권 매물인 것 같고요. 어떤 정보인지 구체적인 설명 도와주세요. 네, 일단 그 1,000만 원이란 초소액 투자로 가능한데요. 이를 월세로 환산하면 실제 투자 비용은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활용하고 대출 이자를 모두 제외해도 연 총 수입이 210만 원. 그렇다면 수익률로 보면 15%대를 상회하는 높은 투자 수익이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특성에 따른 원룸의 희소성입니다. 이 강동구 8호선 암사역 주변에는요, 원룸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더욱 희소성 가치가 높다. 그러면서도 그 미래 가치에 따른 계속적인 수요가 창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강이 가깝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3분 거리고요. 거기에 따른 주변의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의 개발 이주 수요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시세 대비 한 2,000만 원 이상 저렴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왠지 가격이 낮으면요, 주변지에 뭔가 없을 것 같고 오지일 것 같고 막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잘 갖춰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데요. 바로 전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불과 2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 한강공원이 걸어서 약 한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적인 것과 더불어 초역세권의 전철 노선을 가지고 있죠. 이 지역은요, 한정거장을 가게 되면 5호선, 8호선의 더블 역세권이기도 한데요. 주변에 무엇보다도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지죠. 잘 갖춰진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화점, 대형 병원, 재래시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택가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그런 그 삶을 영위함과 동시에 바로 자연환경까지 누릴 수 있다. 소개드린 매물은 초역세권 바로 전철 암사역이죠. 8호선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강동구 일대는요, 최근 들어서 개발 관련 소식이 워낙에나 많이 들립니다. 첨단 업무단지 여러 개 들어온다는 걸로 제가 언론 보도를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원룸 수요의 주대생이 바로 이 젊은이들이죠. 그런데 이 첨단 산업단지가 그것도 세 곳이 들어오게 되죠. 감사대교 올 이제 봄에 개통이 예정돼 있는 암사대교를 넘어가게 되면은 구리시인데요. 이 구리 첨단 산업단지에 52만 평 규모로 이제 그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또 그 상일 지역이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와 더불어 강동 지역의 첨단 업무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랬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 본사 같은 경우는 이미 상일 복합 엔지니어링 단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협력회사들이 속속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일자리 늘어나다 보니까 원룸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죠. 아시다시피 원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건 지역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원룸 공급이 원천적으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고덕주공 2단지와 더불어 7단지까지의 또 둔천주공과 더불어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자그마치 2만 3천여 세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올 여름부터 이미 이주가 확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1년에 3천 세대 내지 4천 세대씩 이주가 10년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랬을 때 주변에 임대 수요와 더불어 매수세가 크게 높아지죠. 그것이 바로 2년 전에 있었던 가락시형 아파트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집값이 약 한 30%까지 뛰었는데요. 바로 이 지역은 그 5배의 규모가 이주가 진행되기 때문에 더 큰 폭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그것도 실제 1,000만 원 투자를 하면 커다란 시세 차익이 당연하다. 세 번째는요. 천호뉴타운과 더불어 천호 균형 발전 촉진지구에 바로 이 지역이 3, 4년 뒤부터 이주가 수요가 진행되기 때문에 더 높은 시너지, 더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것만 있을까요? 교통 여건 또한 좋아지죠. 암사대교와 전철 8호선의 연장 노선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 땅값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집값, 땅값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이 건물은 한 2010년도에 지어진 걸로 화면 정보로는 소개가 됐습니다. 건물 특징과 함께요. 가격도 설명해 주세요. 네, 건물은 바로 2009년 8월에 준공됐죠. 2010년 8월에 준공해서 3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총 1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요, 그 실전용 면적이 약 한 7.3평 정도 되고요. 안에는 풀옵션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매물은 5층 중에 3층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주택 자체는 외벽은 화강석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불과 1억 원이 안 되는 9,500만 원이죠. 9,500만 원에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8,500만 원, 실투자비는 불과 1,000만 원인데 월세로 전환했을 때는 대출 이자를 전부 제외하고 총 수입이 210만 원에 이르는 수익률로 보면 약 한 15%대에 이르는 높은 수익이 예상이 될 뿐만 아니라 1억 원 미만이고 그 4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구입하게 되면 서민주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가 100% 면제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실투자비는 불과 1,000만 원입니다. 네, 9,500만 원이다. 1억 원이 채 안 되는 매매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화면에는 5층 중 4층으로 소개가 됐습니다만 말씀은 3층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3층에 한 그 매물이 지금 다시 건축주가 그 자금이 필요해서 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층 중 3층이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 저희 확인하고 지나갈 거고요. 매매가는 9,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이었네요. 다시 확인하시죠. 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익원 대표께서 가져오신 정보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올게요.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 도보 2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이번 달로 예정돼 있는데요. 5층 건물 중 2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1,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포구 쪽으로 왔습니다. 일단 6호선 망원역과 도보 2분 거리라는 점 강점으로 눈에 띄고 있고요. 지역에는 어떤 좋은 소식들이 있는지와 함께 추천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본 매물은 6호선 그 망원역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로 6, 7분 안에 합정역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블 역세권의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합정 역세권과 망원 역세권은 합정 균형 발전 촉진지구라고 해서 지금 많은 오피스 건물과 랜드마크 타워뿐만 아니고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본 지역의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본 매물 또한 그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더블 역세권과 한강변에 있는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를 이용하시면 도심이라든지 서울, 강남북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상암 DMC라든지 최근에 이제 개발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마곡 기업 도시와 도심권 간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가 몰리고 거기에 따른 집가와 집값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동안 사진과 지도가 나갔습니다. 제가 저렇게 빠르게 한번 세봤더니요. 학교가 3개고요. 네. 공원도 2개 눈에 띄었고요. 또 강변북로도 보이더라고요. 뭔가 주변 환경이 잘 갖춰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강북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하철 노선으로 따지면 2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교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도심권까지 접근성도 전철을 이용하시면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가들이 다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 환경적인 인프라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라든지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이 와서 직접 거주를 원하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입지뿐만 아니고 한강변이라는 여러 가지 공원들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입지상 핵심 역세권의 중심축, 개발축의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에 지나가다 보면요. 발전소 같은 것도 눈에 보이고 있고요. 일단 랜드마크급 호텔 관련한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짚어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합정 역세권 바로 강변 쪽에 보시면 당한리 발전소라고 해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옆쪽에는 지하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3, 4년 후면 당한리 발전소가 지하로 내려가고 그 위쪽으로는 친환경적인 공원과 문화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변모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합정 역세권 같은 경우는 랜드마크 타워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많은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앞으로 2, 3년 정도 지나면 더욱 큰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와 근무를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권 자체도 뭐 아시는 것처럼 나날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좋은 상권을 갖춰주고 있는데 주거 상업 업무 단지로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들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 달에 준공된 신축 정보입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내부 사진들도 함께 소개가 됐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차려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본 매물은 다세대 주택으로서 14평형입니다. 그래서 방 2개와 넓은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본 매물은 5층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지만 6m 도로에 접하고 있고 향 자체가 동남향입니다. 그래서 전혀 막힘이 없이 굉장히 개방감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구조가 잘 되어 있고요. 특히 또 엘리베이터 시설이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넓은 구조이기 때문에 거실에서 소파를 놓으시고 TV를 시청할 수 정도로 굉장히 공간 활용도가 높고 고급 브랜드의 내장재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이 계약과 동시에 입주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포구 동교동 매물 정보 듣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가장 늦게 등장하죠. 제일 중요한 가격 어느 정도인가요? 네,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매가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시면 1억 9천만 원.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이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기 때문에 잔금과 동시에 임대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입지가 뛰어난 만큼 월세로 거주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월세로 돌리셨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 80에서 90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하시다. 따라서 실투자금 4,500에 연수익률로 환산하시면 11%가 넘는 순수익금도 약 500만 원 가까운 수익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충분한 두 가지의 포인트로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전세값 상승에 따른 투자금 회수 및
지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충분한 시세 차익으로 매도도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매가 2억 1,500만 원입니다. 수익형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는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으로 연간 임대 수익은 한 11% 정도 된다라고 예상을 하셨네요. 마포구 동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릴 정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슈퍼맨의 매물 정보죠. 양팔석 대표께서 가져오신 정보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식이 바로 올해 이번 달로 예정돼 있네요. 9층 건물 중 8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일단 저희 이 방송이 진행되는 이곳과도 굉장히 인접한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심 재창조의 중심 지역이죠. 서울이 이게 새롭게 변모가 되는데요. 지금의 가치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셔야 더 큰 수익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 영등포동이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강과 여의도가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과 10여 분이면 도보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 국회의사당과 KBS 방송국이거든요. 여의도가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입지적으로 유리하다. 또 계속적으로 임대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그렇습니다. 공급이 적다. 이 지역은요, 한때 그 영등포구청에서 가장 그 공급량이 많았던 지역이기도 한데 그게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공급이 끝나고요. 이제는 공급이 되려 부족한 지역이죠. 서울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이 어디입니까? 여의도와 상암 DMC 쪽이죠. 그런데 이 지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것도 젊은이들의 임대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곳인과 동시에 공급의 희소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지도에서는 여의도 업무 지구와도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일단 1호선, 2호선, 5호선 가운데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 영등포 시장역이죠. 그렇습니다. 5호선에서 도보로 약 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바로 국회 대리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건너에는 영등포 뉴타운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지역이 전부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습니다. 소개해드린 매물은요, 여의도와 한강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고요. 주변 지역은 계속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소 노후화된 이미지였는데요. 이제는 또 복합 업무직으로서 변모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개발 상황도 짚어주세요. 네, 무엇보다도 크게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네. 개발의 큰 폭이 바로 2030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이제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곳은 서울을 이제 3개 축으로 엮어지게 되는데 기존의 서울 도심과 강남, 그 여기에 바로 영등포 지역이 추가가 되죠. 이랬을 때 서남북권의 핵심 지역으로 거듭 탄생되는 이곳, 바로 도심 재창조의 중심, 도시 재생 활성화의 특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높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곳은 그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영등포 뉴타운의 1-4구역의 길 건너편인가 동시에 여의도의 금융 허브에 바로 도보로 출퇴근이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물포 터널 등이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교통량 좋아지고 또 개발 가치 좋아지고 주변에 임대 수요 크게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매물 역시 이번 달에 준공이 된 신축 건물입니다. 건물 특징 좀 자세히 들려주시면요.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84실 규모로 이루어지는데 총 9층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8층입니다. 그것도 남향으로 이루어지는 회사 보유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전용 면적은 약 한 5.6평 정도로 됩니다. 안에는 풀 옵션이 잘 갖춰져 있죠. 사진에도 나가듯이 이미 준공 시점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런 건축물이요, 청약 계약 후에 1년, 2년 기다려야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건물은요, 준공이 바로 이번 주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임차를 맞춰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소액의 투자로 가능하다. 1층과 지하 2층까지 주차장 시설 또한 아주 넓게 있고요. 또
외관이 특히 그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강화마루 채택 등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자부심을 풍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 모델하우스 내부 화면이 나갔는데요.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이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매매가, 수익률,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되는지도 분석해 주세요. 네, 매매가는 1억 2천만 원이죠. 주변 시세에 비해서 약 한 2, 3천만 원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 근래에 원룸형 주택 부분을 아마 분양하는 건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오피스텔은 분양 광고가 많은데요. 원룸형 주택은 공급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억 2천만 원, 이거 대출을 7천만 원, 그다음에 보증금 2천에 55만 원, 건축주가 확정 보장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대출이자 제외하고 실제 투자 비용은 3천만 원으로요. 연 수익 약 한 390만 원 가까이 되는 수익률로 보면 13%대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되죠. 9천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시게 되면 대출이자 제외하고 연총 수익이 약 한 1,05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 어디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러면서도 미래 가치 크게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의도와도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 많이 갖추고 있는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매매가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했고요. 수익률은 13%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022077-6391번) 오늘 세 곳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 주실 번호고요. 오늘 돈 되는 매물정보 시간 함께해 주신 분 양팔석 대표, 박일권 대표였습니다. 오늘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